네, 작가님, 이더리움 ETF가 한국 네,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오늘 네, 새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이더리움 ETF 통과 안 되지 않을까 하다가 점점 이제 가능성이 막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ETF 승인 무리가 대세 아니었나요? 이거 어떻게 하다 승인된 거죠? 저도 솔직히 좀 많이 놀랬고요. 이번 주에 먼저 한번 얘기를 살펴보면 이번 주 초쯤에 갑자기 이제 ETF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으로 한 25%밖에 승인될 확률이 없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75%까지 올리면서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음.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아차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비트코인 1월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왜 생각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블랙록은 3월이었는데 아크 ETF가 1월 10일이었을 거예요. 승인 마감이. 네. 근데 만약에 아크 거는 안 해주고 블랙록 것만 해줬다라고 되었을 때는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러기 때문에 해줄 거면 1월에 아예 다 해줄 거다 아니면 안 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네. 결국엔 그 전망이 맞았고 저도 같은 이유로 5월에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까지 확신에 차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두의 예상을 얻고 ETF가 승인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블랙록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제 승인이 돼도 뭐 절차가 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SEC의 네. 뭐 입장문 혹은 뭐 공식 입장 뭐 표명이 좀 있었나요, 이번에? 일단 홈페이지 통해서 뭐 신중한 검토 끝에서 뭐 위원회에서 이제 거래소법과 증권 거래소 규정을 뭐 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승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19B 다시 사라는 거랑 S1이 있는데 일단 19B 다시 사는 승인이 되었고 이제 S1 이제 그 신청하는 기관에서 이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거를 가지고 승인을 해주면 최종 거래가 완료가 되는데 지금 사실상은 승인됐다고 보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일단은 하나는 승인해줬는데 다른 하나가 안 된다? 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음. S1에 대해서 수정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음. 승인되자마자 바네크에서는 S1 서류를 수정 제출을 하면서 이제 뭐 당장 바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 전망을 보면 보통 S1 승인까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네. 비트코인도 좀 오래 걸릴 거라고 봤는데 상장까지 생각보다 빨랐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빠르면 뭐 몇 주 안에도 되고 한 한두 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보통 빠르면 다음 달인데 다음 달보다 한 7, 8월쯤에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S1 두 번째 게 아직은 그 사실상 이게 네. ETF 승인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만 약간의 뭐 절차가 남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게 처리되기 전까지 이더리움 ETF가 실제로 판매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쵸? 네, 그쵸. 판매는 아직 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 작가님 그 기존에 보면은 우리가 네.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라서 이게 네. ETF 된 특별 케이스고 이더리움은 증권성 시비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알트는 말할 것도 네. 없다. 막 이렇게 뭐 네. 일반론을 했었잖아요. 그럼 네. 지금 이게 뭐 증권으로 안 본 건지 이게 어떻게 통과가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 일단은 뭐 어떤 전문가들 뭐 뉴스들을 제가 쭉 찾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뭐 상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뭐 승인해줬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예전에 그 SEC에서 증권 이제 점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점수를 매기는 게 있었어요. 그때 한참 뭐 네. 증권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이더리움은 거의 증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자꾸 이제 SEC에서 태클을 걸기 위해서 증권성 이슈를 이제 POW에서 POS로 넘어가면서 증권성 이슈를 걸고 넘어갔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이 없어요. 네, 음.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라고 피트 21이라는 법안이 있어요. 그게 하원에서 이제 통과를 해서 상원으로 가고 있는데 그 법안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예를 들면 코인 같은 경우 저희가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요거를 증권성 이슈를 판단을 하는데 음, 과거에 그 증권성 이슈를 하이 테스트라고 옛날에 미국 그 기준이 있거든요. 증권성 분류하는 기준. 그거를 적용하는데 너무 안 맞지 않냐라고 해서 그거를 좀 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증권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새로운 음, 법안을 하나 만든 건데 네. 요 관할이 CFTC예요. 상품을 관장하는 SEC랑 약간 라이벌 관계인 음, CFTC에서 관장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관할을 하고 있고 요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탈중앙성을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 탈중앙성에 따라서 상품인지 증권인지 이제 분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증권성이랑 이제 상품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아직 이더리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품인지 증권인지 결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증권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은 조금 한 번 더 고비가 남아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 뭐 고비라기보다는 뭐 네. 이제 어쨌든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뭐 통과했기 때문에 증권이든 뭐 상품이든 상관없이 현물 음, ETF가 승인되었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ETF 통과돼서 돈 들어오고 막 거래되는데 뒤집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걸 미리 아마 감안을 하셨겠죠. 그 승인 전에. 그쵸, 맞습니다. 음. 작가님, 그럼 이제 또 사실은 우리는 뭐 이런 기술적인 얘기 배경도 네, 궁금하지만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제 가격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네,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더리움 ETF 통과되고 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네. 가격은 좀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발표 소식이 이제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7만 1,000달러에서 한 7만 1,500달러 정도까지 음,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도 한 3,000달러에서 한 3,900달러로 한 30% 정도 단기간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약간 뉴스가 재료가 소멸되면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을 하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 한 6만 7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약간 지금 원화 기준으로 한 540에서 5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한 500에서 520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이더리움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이 봉 하나에 하루짜리 차트거든요. 여기 네. 보시면은 여기 날짜가 1월 10일에 여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을 했어요. 고점 음, 대비 약 21%가 하락이 됐는데 요때 주 범위는 바로 그 GBTC 물량이 묶여 있던 게 이제 나오면서 매도세가 크게 나오면서 21%가 하락을 했고 약 한 2주 정도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한 10일부터 한 23일이니까 한 2주 정도 하락을 하고 이후에 거의 한 두 달 조금 안 되게 9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최고점을 돌파하는 시나리오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더리움도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요런 매물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 GBTC 같이 묶여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음, 당분간의 그 큰 매도세보다는 약간 여기서 지금 그래도 한 최근 변동폭을 보니까 한 10% 정도 변동폭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 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 비트코인이 GBTC 물량 때문에 2주 정도 하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GBTC는 과거에 뭐 신탁 형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했던 그런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죠.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처음에 신탁으로 이제 왜냐면 ETF 승인이 안 됐으니까 신탁으로 이제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요거를 매도를 하기가 없었어요. 할 수가. 그렇기 음, 때문에 자금이 묶여 있었는데 요게 ETF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고 했거든요. 저희는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거기는 음, 오히려 더 싸게 할인되는 비율로 이렇게까지 서로 이제 물량 넘기려고 하다가 그런 음, 묶여있던 자금들이 풀리자마자 일부에서는 바로 팔고 바로 그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큰 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였고 아니다 그냥 이거 맞고 떠나자라는 물량도 나와지면서 순식간에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결국엔 다시 ETF 블랙록이나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쵸. 그럼 20 한 몇 프로 빠지고 90%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은 GBTC 같이 이더리움을 신탁 형태로 매집한 그런 기관들이 그럼 비트코인에 비해서 뭐 없다 혹은 적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아예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게 주지 않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뭐 썩 나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막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걸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10% 하락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격이 큰 변동이 없고 오히려 상승하면 상승했지 크게 하락보다는 약간 상승 쪽으로 관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 네, 작가님께서는 한 달 반, 두 달 정도 전에 저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도 좋지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는 게 아니고, 비트 이더, 약간 안전자산,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네, 비트코인은 이제 앞으로 남은 상승폭이 그렇게 뭐 한 두 배 정도, 많아야 세 배 정도 보니까, 네, 뭐 조금씩 이제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특히 이더리움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더리움 ETF가 통과되기 전에 벌써 그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지금 네. 이더리움 ETF가 통과된 이 상황에서 그럼 여전히 작가님은 이제 좀 비트보다는 이더리움을 더 좀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비트를 팔고 이더로 좀 교환을 하는 게 좋겠다, 혹시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는 비트랑 이더는 하나로 봤던 게 결국엔 이더리움도 이렇게 ETF가 승인될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드렸던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은 일부를 이더리움으로 좀 변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5월에 제가 첫 번째 주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제 비중을 거의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거나 비트코인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만약에 수익률 싸움을 하고 싶으면 알트코인을 조금씩 매수를 해도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알트코인이 제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너무 높고 특정 코인들만 좀 상승할 가능성도 매우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실 거면 비트 이더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리스크가 너무 무섭고 겁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 이더 아니면 이더리움은 조금 이제 비중을 비트보다 높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게 보지만 알트에 아직까지 몰빵하거나 막 이런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트코인에 몰빵하거나 과도한 비중을 투자하는 건 반대하시고, 네. 비트와 이더만 초보자라면 가져가도 충분히 수익이 좋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엔 지금 당장에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엔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야지 이더리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더리움 막 비트코인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이 좀 덜 올라가서 배 아플 거를 고려하신다면 비트도 항상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버틸 자신이 있다. 그럼 음. 약간 이더리움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시는 것도 이제는 ETF가 통과됐다고 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비중을 높이거나, 그러니까 비트를 일부 이더로 교환하거나, 혹은 네. 이더리움을 신규로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매입 가격이잖아요. 그럼 네. 지금 뭐 한 520만 원, 뭐 530만 원, 510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가격으로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지켜보면서 한 1, 2주 정도 보면서 하락이 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지, 좀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제가 5월 첫 번째 주에 인터뷰했을 때 제가 이제 절반 금액을 현금화 금액에서 50%만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난주 CPI 발표 때 발표하고 조금 상승했는데도 30%를 샀고
월요일 날 보니까 좀 알트코인이랑 좀 전체적으로 하락이 하더라고요, 시장이. 네. 그래서 그때 나머지 한 40%를 샀고, 그다음에 조금 이더리움 ETF 승인 발표 나와서 조금 사고, 오늘 아침에 마지막으로 샀거든요. 어, 그래서 그 50%만큼 사기로 약속했던 매수를 다 샀어요. 근데 여기서 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CPI 발표 이후에 코인이나 자산시장이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런데도 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때 CPI가 하락 안 좋게 나오면서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관점이 잘못 봤기 때문에 음, 잘못 받은 걸 인정하고 샀고 만약에 거기서 안 샀으면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도 못 샀을 것 같기 때문에 음, 만약에 지금 사야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직까지 못 사셨으면 10%라도 일단 사고 자꾸 사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비중이 들어가고 현금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남으신 분들은 아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만약 내가 진짜 정말 사야지 고민하고 있는데 안 사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10% 사야 되고 솔직히 이제 이더리움이 ETF가 됐다는 거는 결국엔 올라갈 거잖아요. 지금 가격보다는 어떻게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실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다 사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과감하게 음, 적극적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 사야 되는 적극성이 좀 필요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음. 네, 작가님, 그럼 이더리움 ETF가 요번에 통과가 되면서 비트코인 ETF 통과 때 좀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좀 몰려서 비트코인 상승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런 또 전망도 좀 있거든요. 이런 쪽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더리움이 확실히 비트코인보다 상승이 크게 좀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BTC 차트라고 있는데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이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한 차트인데 지금까지 꾸준히 우하향하다가 이번 승인으로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 네. 걸 봤을 때 이더리움으로 자금 쏠리기 때문에 이더리움만 올라갈 거다라고 했지만 조정이 왔을 때 폭을 보시면 비트보다 이더리움이 더 컸어요. 그 음, 말은 뭐냐면 결국엔 이더리움 혼자만의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이더리움만 상승할 수는 없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하는데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비트코인이 정말 암호화폐 시장이 불장이 돼서 모두가 돈이 벌고 축제 분위기였을 때 비트가 하락하는데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이 엄청 크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제가 책에도 그때 이더리움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약간 하락장에 넘어갈 정도 증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기는 그런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상승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더리움이 암만 좋다고 해도 이더리움 자금으로 다 몰리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야 이더리움도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 보시면 남이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 투자한다고 보시면 비트코인을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이더리움 투자하실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도 확신이 없는데 그나마 비트코인을 그렇죠? 믿겠죠.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뭐 이더리움이 더 싸니까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네. 약간 부자들이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약간 비트코인을 먼저 투자를 할 욕망이 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그 네. 다음에 이더리움을 조금 사보는 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엔 비트코인이 뭐 일시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좋을 수는 있지만 막 반대로 움직인다, 음,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 특징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은 모든 코인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음, 왜 그러냐면 이제 업비트나 뭐 다른 데 이제 빗성 같은 데 보시면 BTC 마켓이 있어요. 네. 거기서는 뭐냐? 비트코인이 기축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비트코인으로 이제 개수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런 BTC 마켓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영향을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디커플링 돼서 갑자기 이더리움만 막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폭락을 하면 결국 이더리움도 따라서 뒤늦게라도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긍정적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작가님 또 이제 이더리움과 많이 비교가 됐던 게 이제 네. 솔라나거든요. 그 특히 네. 올해 들어서는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좀 상승이 더뎠던 반면에 솔라나가 워낙 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이더리움 환물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번에 이더리움은 ETF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네. 앞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그냥 같은 알트코인이라고 같이 볼 수 없는 이제 위상이 완전히 이더리움이 좀 높아졌다. 비교될 급이 아니다. 요렇게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항상 2등이었거든요. 음. 가격만 조금 못 올라갔을 뿐이지 네. 위상은 항상 이더리움이 원래 이겼는데 단기간에 솔라나가 크게 상승을 하니까 솔라나가 더 좋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지 시가총액의 변화는 없었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장세가 뭐 ETF 때문에 이더리움이 뭐 갑자기 위상을 되찾았다 뭐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 보면 그런 증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뭐 두 개가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엔 둘 다 좋은 코인이니까 같이 시장이 좋으면 같이 상승을 하고 안 좋으면 같이 하락하고 그런 느낌이 되는데 다음에 뭐 솔라나가 ETF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음. 보고는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솔라나가 나쁘다, 이더가 더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 결국엔 이더리움 ETF가 솔라나한테도 결국엔 가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네. 정도로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작가님 그럼 이번에 이더리움이 ETF가 승인이 되다 보니까 아니 네. 이더리움도 뭐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데 됐으면 뭐 솔라나나 스택스 뭐 아니면 뭐 니오 프로토콜 등등등 수많은 알트코인도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이더리움처럼 ETF 승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능성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또 너무 안 된다라고만 하면은 안 되니까 일단 아까 제가 그 피트 21 그 음.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그 다른 알트코인들이 일단은 ETF가 나오기 전에 좀 선행돼야 될게 요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코인들이 상품인지 이 코인이 예를 들어 뭐 솔라나가 상품인지 증권인지 리플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요런 게 좀 명확하게 나와야지만 음. 좀 어느 정도 다음 이제 알트코인들을 ETF가 나오지 않을까. 제 음. 개인적으로 나오면은 알트코인의 이제 개별 종목 하나로 ETF 나오는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지금 뭐 아.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솔라나면 솔라나. 보통 보시면 ETF 생각하시면 뭐 2차 전지 ETF 그쵸. 그러면 2차 전지나 뭐 S&P 500, 뭐 스파이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걸 추종을 하잖아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런 게 분류가 돼서 뭐 비트코인 50에 이더리움 30에 나머지 뭐 알트코인 10씩 뭐 음. 이런 식으로 나누든지 이런 ETF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당장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또 갑자기 뭐 블랙록이나 대형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은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드리자면은 저는 약간 전통 금융시장 뭐 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나 이제 전통 금융시장에서 많이 투자했던 코인들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코인을 아직 적극적으로 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나오면은 나중에 ETF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이클보다 다음 사이클 때 이런 ETF들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거래가 많이 더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현재 추측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요 관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지켜보는 것도 흥미진진하고 어떻게 향후 흘러갈지도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ETF 이런 거는 사실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그 상품이 딱 지금 보면 뭐 그쵸. 금이면 금 ETF 있는데 이제 음. 예를 원자재 ETF 이런 식으로 음. 묶잖아요. 그쵸. 그런 섹터가 식으로 묶여 있는 이제 거죠. 그쵸. 네, 섹터로 이제 묶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비율이나 아 그쵸. 이더리움 비중을 비율을 묶을 이렇게 수도 있고. 나누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알트코인 ETF가 나오긴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음.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논란이 너무 많고 음, 지금까지 약간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밀어붙인 느낌이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음,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오히려 반발심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알트코인들 특정한 거를 ETF 승인해 줬는데 문제가 터졌다. 예를 들어 음, 뭐 루나나 FTX 같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 그렇죠. 책임을 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은 비트 이더가 딱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비트 이더가 두 개잖아요. 네. 비트 하나 갖다가는 이제 하나만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음. 비트랑 이더랑 비율을 섞어서 또 ETF를 새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네. 혼합형으로. 네. 그런 식으로 있고 뭐 비트가 상승했을 때 뭐 도미넌스랑 이렇게 엮어갖고 음, ETF를 만든다든지 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많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다른 알트코인들 뭐 리플이 될 거냐 솔라나가 다음 알트코인이나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너무 거기에 집착은 아직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요번에 이제 그 이더리움이 좀 들썩들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뭐 비트 이더리움 늦었다. 알트코인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거든요. 또 이더리움이 통과되니까 혹시 알트코인도 왠지 좀 안정성이 높아진 것 같은 착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필님은 알트코인에 좀 몰빵 혹은 알트코인 과도하게 투자하시는 걸 되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좀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알트코인을 세 개도 작성을 했는데 과거에 있던 알트코인 크게 상승했던 알트코인이 다음에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알트코인이 과연 이번에도 최고점을 돌파해서 계속 상승할 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주변에 관심이 많이 가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2017년은 모든 코인이 다 올랐거든요, 알트코인들이. 그때 네, 이제 거의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붐을 이루기 때문에 음, 되게 많은 코인들이 탄생을 하고 많은 이제 상승이 왔는데 2021년만 보더라도 NFT, 메타버스, 뭐 디파이 같은 일부 섹터 제외하고는 나머지 섹터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제한적인 상승이 왔는데 이번엔 더 제한적으로 진짜 몇몇 종목만 올라가는 상승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한 3억을 간다. 그럼 그때 가서 타도 안 늦거든요. 한 2억 넘어가고 막 비트코인 1억 5천 되면은 네, 그때 되면은 막 두 배, 하루 만에 두 배, 세 배씩 나오는 코인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음, 그런 섹터들을 잘 봤다가 그런 비슷한 만약 하나 코인이 했으면 순환으로 이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찾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몰빵하기보다는 비트랑 이더를 먼저 안전하게 투자해서 그 이득금 갖다가 정말 불장이 왔을 때 음. 투기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상황을 봐서 그때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럼 작가님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까요? 하나는 과거 2017년처럼 비트코인 날라가고 이더리움 날라가고 모든 알트코인이 불장이 오는 그런 일이 벌써 2021년에 한번 깨졌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번에는 더 오히려 2021년보다도 더 상승하는 알트코인의 개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고 네, 그러면은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 전체, 내가 지금 어떤 이더리움이 날아갈지 이렇게 공부가 정말 잘 됐거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면 이게 섣불리 투자했다가 망할 수 있으니까 비트 이더 비중을 높여서 그걸로 투자했다가 뭐 비트코인 1억 5천 2억 가고 이더리움 뭐 1,500 두 배, 세 배 가면 그때 좀 팔아가지고 그때 좀 이렇게 좀 막 불타오르는 이더에 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완전 꼭지 뭐 1,500, 뭐 2만 달러, 뭐 이 비트코인 2억 3억 거기 음, 최고점에서 팔아서 바로 타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음,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남들보다 조금 빨리 나오고 음. 알트로 그때 가서 타도 예를 들면 이더리움 두 배가 됐으면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두 배가 돼서 2천만 원이 됐으면 네. 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과감하게 한번 알트코인에 넣고 나면은 변동성을 좀 견디기가 쉽거든요. 근데 음, 만약에 내가 그냥 내 돈 1,000만 원을 한 번에 알트코인에 넣는다? 라고 하면 계속 하루 종일 보고 그 변동성에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주구장창 웅달책방에서 2022년부터 비트만 사라고 음. 강조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호필님처럼 2022년부터 저가 비트를 매수한 분들은 난 벌써 막 3배, 4배 됐으니까 뭐 한 조금 팔아가지고 한 이익금 가지고 번 돈으로 하는 거니까 정말 네, 끝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요번에 뭐 9천만 원, 1억 거의 이쯤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요런 네, 비트코인 초보자, 암호화폐 세계 투자자라면, 초보 투자자라면 호필님은 1억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네. 좀 구성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네, 저 현재 기준. 같은 경우면은 한 최소한 6, 70%, 뭐 6, 70% 비중으로 비트 이더를 살 거고요. 네. 이거는 정말 공격적으로 했을 때, 네. 네, 공격적으로 했을 때 6, 70%를 해서 뭐 비트 이더 30, 30을 해서 비트랑 이더를 반반씩 가져가는 전략이나 아니면은 네. 비트4 이더 3, 그다음에 알트코인 2, 음. 그다음에 현금 1, 현금을 조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알트코인을 이제 섹터별로 나눠서 쪼개서 사겠죠. 음. 이라고 해서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네. 한 뭐 섹터를 두 개, 세 개를 나눠서 그 섹터 안에서도 코인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한 두세 개씩 사서 이렇게 분산으로 전체 시드의 하나 코인당 한 음. 3% 이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한 6개에서 7개 정도 할 수 있잖아요. 20%면.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정말 내가 불안하고 리스크가 변동성을 못 버티고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트 5, 이더 5 정도면은 충분하게 그래도 한 두세 배 수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가님 참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하면 사실 뭐 1년 만에 나 원금의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 시장을 저도 이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비트 이더 5대5에서 2배, 3배 벌면 왠지 좀 손해본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약간 두세 배 벌려고 여기 왔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혹시 그 FUI인가 거기서 보고서를 이제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가 나와요. 네. 거기서의 거의 한 70% 이상이 100만 원 이하 투자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시드가 작으니까 분명히 조금 약간 100만 원 갖다 두 배, 세 배면 2,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이걸 어느 정도 좀 돈을 벌고 싶으면 약간 두 배, 세 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항상 유독 코인에 있어서 한 방을 꿈꾸는 것 같아요. 음, 물론 그렇게 과거에 100배씩 올라가는 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는 하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절대로 단계별로 천천히 올라가야지 하루아침에 이제 로또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찍어서 음, 맞추는 건데 그런 운이 나한테 과연 올 건지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약간 지금 약간 한 방에 자꾸 벌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끝나면 다음 사이클도 있고 그 다음 사이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복리의 마법이라 그러잖아요. 조금씩 늘려가는 마법. 만약에 네. 지금 두 배 벌었으면 다음에 두 배 벌고 그 다음에 벌면은 이게 처음에 두 배였던 게 네 배 됐다가 네 음, 배가 다시 또 8배가 되고 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늘려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음, 지금 한 방에 놀아서 100배를 벌고 한 방에 떠낼 거야. 라고 하면은 만약에 내가 운이 좋게 벌었다고 했는데 그 돈을 과연 지킬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차분하게 하시고 정말 아직까지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막 흥분해 갖고 막 몰빵하고 막 여기 무조건 계속 매일매일 차트 보고 하면은 정작 상승장 갔을 때 지쳐서 못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은 체력을 아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를 보고 있는 단계지 적극적으로 투자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라는 게 이제 과몰입해서 투자하는 거는 음.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그러면은 그 많은 분들이 요번 한 두 달 정도 동안 비트코인 혹은 뭐 여러 코인들의 좀 조정장이 있었잖아요. 한, 네. 한 25%, 30% 정도까지도, 25% 정도 조금 못되게 떨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 이제는 비트코인도 한 9,500선을 회복을 하고 이더리움도 올라오다 네. 보니까 이제 조정장 끝났다. 앞으로 네. 상승만 남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단기적인 57,000 조정선이 거의 마지막이었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언제든지 2, 30% 조정이 있는데 최근에 특징 을 보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는 20% 이하로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 10에서 20% 조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평소에도 상승장에서도 항상 조정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음, 런 조정 단계 정도는 오기 때문에 당장은 저는 나쁘게 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막 전고점을 뚫고 크게 상승하기는 좀 그래도 한 몇 주 정도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6월 중순 이후부터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이제 매수를 못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하면서 매수를 끝냈으면 그냥 편안하게 음. 기다리면 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인의 마지막 매수 기회를 앞으로 한 6월 중순까지로 좀 보시는 건가요? 네, 책에서도 이제 지금 여름 구간이거든요. 사계절에서. 여름 네,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 제가 책에 썼는데 지금 네, 약간 거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지나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그냥 저는 버틸 거예요. 그냥 음, 버티고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라고 기다리고 시간이 결국엔 지나야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좀 음,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보내고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거 고민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뉴스도 이렇게 재밌잖아요. 요즘에 막 음, 현물 ETF 나오는데 막 사람들 뉴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뉴스에서 맨날 뒤늦게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약간 좀 시장도 분석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공부해 보면서 천천히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만약에 정말 알트코인에 내가 투자해 보고 싶다. 그럼 이 기회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지 상승장 갔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코인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랑 음, 모르고 있는 거를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만약에 정말로 내가 알트코인으로 크게 벌고 싶다. 막 음, 하면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공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정말 상승장이 오고 내가 비트랑 이더리움에서 수익금을 난 것 같아 적극적으로 투자할 시기가 오면은 그때 내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한번 베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작가님, 그럼 6월 중순까지가 좀 마지막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 같은데, 저는 한 네, 7, 8월쯤에는 크게 상승할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네, 그래서 6월 말까지 천천히 매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네, 좀 적극적으로 사실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사시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항상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일주일 만에 이미 ETF가 갑자기 S1이 돼갖고 음, 승인돼서 바로 내일부터 거래할게요. 이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 기간이 그래도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내가 좀 적극적으로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조정 올 때마다 좀 과감하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작가님, 그럼 6월 중순 이후로 좀 분위기가 반전해서 올라간다는 좀 근거가 궁금해요. 거시적인 여건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조금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국채 바이백이나 뭐 이제 유동성 정책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6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PI가 뭐 PPI가 어제 조금 많이 충격적으로 나와서 높게 나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음, 물가 다시 상승할 거라는 또 공포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면서 어제 좀 맞물리면서 하락을 했는데 저는 CPI도 점점 계속 하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거시적으로 이제 약간 유동성 정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대선도 이제 시작되고 네. 그러니까 점점점 대선 전까지는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이더리움 ETF 승인도 정치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인 음, 이유로 승인을 해줬다. 왜냐면 이제 트럼프가 너무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가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승인을 해줬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저도 거기에는 일부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적으로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는 장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7, 8 좀 좋게 보고 있고 9월은 항상 역사적으로 안 좋았어요. 저희 기억에. 음,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히 상승된 게 지금 한 십몇 년 동안 세 번인가? 음, 작년이 처음으로 플러스 난 게 역대 뭐 두 번째 이 정도였고 거의 막 9월에 항상 뭔가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7, 8월, 9월까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7, 8월쯤에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요번에 그 신문 기사들을 보다 보니까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을 전하면서 꼭 뒤에다가 그레이 스케일에서 뭐 스택스나 니어 프로토콜 같은 신탁 상품도 뭐 추가했다 하면서 좀 이렇게 뭐 큰 뉴스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네. 적어줬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고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 내용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뭐 물론 신탁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뭐 게이밍 코인의 스택스나 뭐 니어 프로토콜한테는 좋은 흐름이거든요. 어쨌든 음, 뭐 기간에서 뭐 큰 기간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제 신탁 상품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 새로운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걔네들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에는 ETF 승인을 목적으로 하겠다라고 음, 했는데 결국에는 예전부터 항상 그랬어요. 그레이스케일이나 암호화폐 이런 펀드들 같은 투자 회사들이 항상 ETF를 계속 신청했는데 그때 반려가 됐거든요. 네. 승인 안 해주다가 대형 기관이 들어와서 블랙록이 와서야 ETF를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음, 그쪽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이 됐다고 해서 ETF가 될 거라는 큰 희망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자금 유입 통로로 어쨌든 개별 코인한테는 가격적인 상승에서는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ETF가 바로 될 거다라는 기대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인사이트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작가님의 그 공동 저자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나는 네.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 이 책에 좀 어떤 내용이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읽어보면 지금 시점에 좀 어떤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나는 비트코인의 인생을 배웠다에 이제 많은 에피소드들이 하락장인데 제가 상승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몇 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하락장에 지쳐 있기 때문에 매수를 무서워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음, 급격하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서 못 산 경우도 제가 거기다 에피소드로 적어놨거든요. 음, 지금은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하락해서 그런 무서운 공포보다 너무 비싸서 못 사려는 그런 심리가 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게 제가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조금 다소 높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운이 좋게 시기가 맞물려서 이더리움 ETF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라도 만약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자꾸 자신감이거든요, 결국엔 투자도.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자꾸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 저자이신 호필 장석호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